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책은요, 정법을 알고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3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폭넓은 인간관계입니다. 질문입니다. 스승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대화 법문도 있고 인연 법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 어떤 이들은 다양하게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이들은 몇 사람 안 되지만 깊이 있게 오랫동안 사귀는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바르게 하나 잡고 갑시다. 앞으로는 사람을 깊이 사귀지 마십시오. 또 직장의 일도 깊이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사회에 회방 놓는 말을 하는 것 같겠지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인연을 바르게 대하되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바르게 하려는 노력은 하되 집착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은 계속 바뀌어야 하니 그런 일을 계속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우물을 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를 만나기 위해 B를 먼저 만나기도 하는데 이때 B에게 미련 팔고 있으면 A를 만나지 못합니다. B를 만나서 내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탐내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가야 합니다. 계속 B의 곁에 머물면서 의리를 지킨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상대의 곁에 머물면서 상대를 돕겠다는 것은 질 낮은 버전입니다. 정말로 상대가 고맙거든 더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가서 더 성장하여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고마웠던 사람에게 의리를 지킨다며 계속 같이 있으면 둘 다 망합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가 힘을 갖추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가지를 같이 열심히 할 때 힘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펼치는 시대입니다.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러니 한 가지를 곰파서는 안 됩니다. 펼칠 때는 더 큰 곳으로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전공 분야만 열심히 하고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 자리에서 충분히 실력을 갖추었기에 다른 것은 조금만 접하더라도 다 알게 되어 있고 거기서 또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이냐? 우리가 지식을 쌓다 보면 자기 전문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전문성은 70%까지가 다입니다. 내가 전문적인 공부를 하면서 전문 지식을 쌓아도 절대 100%는 쌓을 수 없습니다. 이 대자연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제일 잘 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30%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비전문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70%는 전문가가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30%는 비전문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나머지 30%는 무식한 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되고 나면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세미나를 할 때에는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만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세미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나의 전문 분야를 알면 얼마나 더 알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전문 분야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다른 사람들과 세미나를 왜 합니까? 내 전문 분야에 없는 것들이 거기서 다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전문 분야에서 12년 동안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모르는 것을 다른 분야의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는지 하고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가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살짜리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대화가 필요하고 상대가 필요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면 상대에게서 나에게 필요하지만 모자란 것이 톡 튀어나와 여기에 덜렁 얹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뚫지 못하는 길에 다시 올라서게 해줍니다. 일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언제 인기가 제일 좋으냐? 100%를 기준으로 70% 일을 할 때 제일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나를 면접 보러 오고 탐내며 스카우트를 하려고 옵니다. 상대가 나를 스카우트 하려고 할 때는 내 자리보다 약간 높은 다른 분야의 자리를 제시합니다. 그럴 때는 저를 필요로 한다면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분야의 약간 높은 자리로 스카우트 되어 가면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나 옮겨간 자리에 있다 보면 남의 것들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70% 일을 하고 있으면 다시 윗사람이 내려와서 말을 걸어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때 내가 하는 답변에 윗사람이 깜짝 놀라며 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높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떻게 보면 낮은 곳 같아 보이지만 먼저 있던 곳보다 엄청 높습니다. 자리 이동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갑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3바퀴만 돌면 아주 높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탐낼 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돈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노력한다면 대우는 저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와 관계없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마운 사람에게 미련 팔고 의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럴 때는 가야 합니다. 내가 없어서 여기 사장이 망하든 말든 당신은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의리를 지킨다며 조금 더 있으면 엄청 크게 한 방 두드려 맞습니다. 그때 가는 건데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사장이 나에게 엄청나게 섭섭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때 그 좋은 조건이 있어도 안 가고 여기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한다며 속상해 합니다. 에라, 이 미친놈아, 미련 팔고 있는 것을 치는 줄 왜 모르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열심히 내 실력을 발휘하며 노력하고 또 다른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거기로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어디에 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모두 이 나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빛나도록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되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삼성에서만 열심히 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삼성도 현대도 전부 다 이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삼성에만 의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 의리 때문에 삼성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크고 넓게 해야지 한 곳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 언니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합니까? 라고 합니다. 언니는 언니대로 살게 하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니가 잘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보살피지도 못하면서 동생은 내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동생을 질적으로 잘 보살필 수 없다면 내가 동생을 놓았을 때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옵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서 동생에게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는 줄은 왜 모릅니까? 놓아야 할 때는 과감히 놓을 줄 알아야 상대도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내가 모시는 것이 효도인 줄 알지만 부모는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도 부모의 일을 열심히 잘할 때 비로소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웃으면서 아주 재밌고 즐겁게 살 때 자식은 스스로 잘 됩니다. 왜? 부모가 부모의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은 하늘이 스스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자연이고 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품어버리면 신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삶이 있고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자식의 앞날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걷지 못할 때 걸을 수 있게 도와주고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는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장하고 나면 자기가 주도해서 살아가야 할 자신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것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한다면 자식이 올라가는 것을 끌어당기는 꼴이 됩니다. 자식이 사회 면역성을 떨어뜨리고 자식이 살아나가는 길을 전부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다 성장하고 나면 부모는 바르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을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뒤에서 기운으로 받쳐만 주면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자식이 다 컸는데도 부모가 아직 간섭을 한다면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 바라보면서 부모가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자식은 스스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집착하면 안 되고 한 가지에 곰파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책 소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법을 알고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니 천공, 기획, 신경의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시대입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은 폭넓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판다는 말이 있죠. 한 가지를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하면은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카톡이라는 게 처음 나왔었을 때 저는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옛날에 인터넷 뱅킹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내 정보가,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인터넷 뱅킹도 해야 하고 카톡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발전하는 사회를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안주해 있으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뒤처지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념 자체도 변화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변화를 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인생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의 파란 수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